자, 실제로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손이 껴서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손가락도 이제 절단이 되었고 큰 사고였는데요. 다행히 초기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서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은 일단 받았습니다. 산재 인정 당연히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건찾기TV의 주사무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사건 얘기 하나 해볼 텐데요. 교통사고 얘기하지 말고 오늘은 산재 얘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만나는 많은 의뢰인분들 그리고 피해자분들 중에 산재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본인이 산재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산재에 대한 보상이 되는 근무 여건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셔서 권리를 못 찾고 계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산재 얘기 한번 해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재보상금 5천, 하지만 실제 손해 3억. 요 사건을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라는 질문에 한번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산재 제대로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니까 전체 근로자 이분들 중에 17% 정도가 업무 중에 사고를 겪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7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가 정말 대단한 상해 사고가 아닐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17% 중에 절반 가까이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 반 정도는 산재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첫 번째가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산재에 대해서 전 잘 몰라요. 이런 낮은 인지도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이처럼 다양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일터에서 다친 분 혹은 일터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다친 분들이 제대로 된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저희는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재보상금은 처리 방식에 따라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산재보상금이 뭔데요? 산재보상금은 근로자가 작업 또는 업무 관련 질병, 여기 느낌표로 다쳤을 때 치료비와 소득 공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를 하는 제도죠. 근데 그러면은 근무 중 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손이 껴서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손가락도 이제 절단이 되었고 큰 사고였는데요. 다행히 초기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서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은 일단 받았습니다. 산재 인정 당연히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재보험으로 기본적인 치료비 그리고 일정 기간의 임금 소실은 보전되는데 이 손실 규모에 비해서 보상액이 너무 적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너무 젊었고요. 그리고 향후 경제활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만큼 실제로는 저희가 산정했을 때 3억 원이 넘는 수익 상실이 발생했는데 보험 한도는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5천 평가를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처럼 업무와 관련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치료에만 그치지 않고 생계, 미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재의 그럼 핵심은 뭐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상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냐? 요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낙상,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 기계사고, 그리고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업무상에서 오는 디스크, 관절 질환, 인대 질환, 그리고 좀 나아가서 폭을 넓게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거 다 사실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 범위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런 사건들 어디까지 보상되냐? 요양급여, 일단 치료에 의한 병원비입니다. 휴업급여, 일을 못하는 기간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보전받아야 되고요. 장해급여,
후유장애로 정상적인 노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평가해서 손실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하셨다면 우리 유가족께 드리는 유족급여까지 이런 것들까지 다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게 산재입니다. 자, 산재 승인은 그러니까 승인도 중요하지만 승인받은 후부터 지급받는 데까지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병원 진료에 동시에 사진, 영상, 목격자, 근무 일지 등등등 필요한 근거 증거 자료를 다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때 사고 경위서 그리고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또 한 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불승인 판결 뒤집힌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가벼운 사고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돼서 굉장히 중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 중에서는요, 산재 사실을 굉장히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근로자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사건찾기 TV가 이 사건에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업무 중 부상 치료 때문에 생계 어려움을 겪는 분들 봤고요. 이때마다 산재보상금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데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자, 저희 법률사무소 대청 사건찾기 TV에 대한 착수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난이도에 따라서 성공부소형 산재소송을 얼마든지 운영하니까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시는 분들 저희 사건찾기 TV로 얼마든지 빨리빨리 문의 주시고요. 무료로 상담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고요. 혼자 고민하신다고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산재 모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찾기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